자, 우리 하루국어 문법 첫 시간에 시험 본 거 여기 지금 30%나 되는 것 같아. 제대로 시험 본 학생들이. 자, 한번 적어보자. 어디로 가냐면 22쪽 교재를 펴니다. 22쪽 교재에 있어요. 나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는데 전부 다 맞을 줄 알았어.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고 그 국어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근데 의외로 놀라운 현상이더라라는 거야. 자, 기역 이렇게 이제 여기도 써주고 여기도 이렇게 기역이 돼야 돼. 니은, 디귿, 리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미음, 비읍, 시옷, 시옷입니다. 이응, 지읒. 자, 지읒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치읒이죠. 치읒. 요걸 키역이라고 하면 큰일 나지. 키윽, 키윽이야. 키윽. 요걸 티귿이라고 한다고. 거의 다 티읒. 그 다음에 피읍 받침을 비읍으로 쓰는, 대표음으로 쓰는 학생이 있어. 한 번 더 써준다. 피읍이야.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한 번 더 제대로 써놔. 30% 40% 최상위권 반에 가도 한 50% 이 정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나의 국어 실력은 유치원 시절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웠는데 엄마가 가르쳐 준 거에서 이걸 오래전에 망각을 했고 명칭도 모르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게 최세진의 훈몽자에서 정해진 겁니다. 자, 요 시험하고 품사지도는 이제 3장에 가서 배울 거야. 품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고비를 넘겨야 돼. 3장은 우리 교재로는 49쪽이다. 49쪽에 거기 관련 기출 검색 첫 번째 문제가 또 가장 어려운 문제야. 49쪽에 관련 기출 검색 1번 문제가 품사 통용에 대한 것인데 품사 지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또 다음 기회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풀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11쪽부터 나간다고 했을 때 12쪽 거기 관련 기출 검색을 가볍게 풀고 16쪽의 실전 훈련 문제 19쪽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듣고 필기가 있으면 필기를 제대로 해주고 바로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복습이 생명이야. 복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잠깐 차례로 가보자. 거기 책에 15일 플랜 문법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건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공부를 좀 해주고 요거를 이제 15일 만에 끝내는 방법도 있고 뭐 20일 만에 끝내는 방법도 있고 30일 만에 끝내는 방법도 있어. 전체적으로 자,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가 230쪽이죠. 그러면 이제 230을 30등분을 하든 20등분을 하든 또는 15등분을 하든 이렇게 끝내주는 방법이 있겠다. 차례를 봅니다. 자, 국어 문법 개념 맵이 있고 차례에 1단원이 언어의 본질, 2단원이 의문의 변동. 늘 나오죠. 이 의문의 변동이 11번 문제잖아.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 품사, 이게 고비야. 그리고 단어까지. 품사가 되어 있어야 단어에 가서 형태소를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품사가 되어 있어야 5단원, 이 문장 성분. 요게 이제 A형한테는 공포의 문제입니다. 문장 성분. 자,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개념이 나오죠. 6단원 문법 요소에서는 사동, 피동. 요게 또 공포의 문제가 되죠. 자, 7단원 의미, 8단원 국어의 규범이야. 국어의 규범은 이제 예전에는 B형만 했지만 사실은 이 8단원 국어의 규범을 잘 뒤져보면 2단원부터 7단원까지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단원은 글다듬기인데 장문 문제. A형 학생들도 8번이나 10번 문제에 장문의 퇴고, 글다듬기로 나옵니다. 10단원은 이제 예전에는 B형 16번 했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바뀔지는 모르겠다. 어쨌거나 10단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10일 만에 할 수도 있는데 10단원까지니까 요거를 페이지 단위로 가지 말고 20일로 나누어 가지고 자, 이론 배우고
하루, 실전 훈련 또 하루. 그래서 20여일 동안 제대로 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겠다. 11쪽으로 가봅니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야,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가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 문법 문제를 풀어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제 경찰들은 그 범인의 조서를 작성하고 그 정확한 문장 표현으로 작성된 조서가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그거를 읽어야 되니까 정확한 문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법이 강화되고 있는 국어 영역 교육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쪽에 가보면 기호성이 있고 분절성이 있고 자의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역사성, 창조성, 규칙성, 추상성 등등등등 다양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돼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자의성이야. 언어의 자의성. 자, 자의성.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자의적이다. 자의성이라는 말은 임의적이다 이런 뜻이야. 임의적이다. 내용과 형식의 결합은 임의적인 것이다. 즉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지.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언어가 자의적이 아니라면 전 세계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자의성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내용과 형식의 결합은 자의적인 기호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의성에서 사회성으로 화살표를 해. 약속이 필요하구나. 약속이 필요하다. 요게 사회성이야. 그리고 약속이 되었으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 바꿀 수가 없다. 요게 이제 사회성의 전제가 자의성이라는 거. 요게 2000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 한 문제가 더 나온다면 자의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해. 임의적인 결합이라서 변화가 가능하다. 요게 역사성이야. 따라서 역사성의 전제도 자의성이라는 것. 요게 아주 어려운 문제로 숨겨져 있는 거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사랑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사랑, 영국, 미국 사람들은 러브, 독일 사람들은 리베, 중국 사람들은 아이, 러시아 사람은 류포프 뭐 이럴 터인데 이게 다 자의적인 거야. 만약에 자의적이지 아니라면 전 세계 사람들은 사랑이래야 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 다양하게 그 자의성을 꼭 좀 읽어줍니다.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임의적이다라는 거야. 임의적. 임시야. 임시결합이야. 어떠한 필연성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이 숨겨져 있는 문제야. 만일 필연성이 있다고 하면 세계의 언어는 유일무이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언어의 변천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성의 전제도 자의성이다. 이게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라고.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을 해. 자의성 때문에 약속이 필요해서 사회성이 생겼고 자의성 때문에 변화 가능하다라는 역사성도 생겼다라는 거야. 핵심입니다. 요게. 자, 자의성에 대한 내용을 형광사인펜을 딱 칠하고 밑에 사회성으로 화살표, 그 밑에 역사성으로 화살표. 자, 그 다음에 고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를 주목을 하면 자, 일동장유가에 일본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 연행가 청나라에 갔더니 자기들끼리 지적인다 막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일동장유가든 연행가든 청나라에 가서 의사소통 안 되고 일본에 가서 의사소통 안 되고 그런 그 구절의 특징들이 자의적이라서 그래. 그래서 참고로 적어도 고전 시가 쪽에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게 자의성이라는 의미. 자의성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의성. 자, 자의성 밑에 사회성으로 화살표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더라도 일단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면, 자, 우리 약속이 정해졌어. 그러면 한 개인이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약속이 됐으니까. 거기 예문을 한번 보세요. 컴퓨터가 들어온 초기에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서 새많은 기계를 뜻하는 샘틀이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또는 슬기틀이라고. 자, 컴퓨터를 슬기틀, 지혜의 순수국어인 슬기틀, 틀이 재봉틀, 기계야 기계. 샘틀이나 슬기틀이라고 부르려 했지만, 자, 사회적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외래어로 컴퓨터 이러죠.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자, 사회성에서 자의성으로 또 화살표를 딱 해주고, 다음 역사성입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자, 빨갛게 밑줄, 신생, 새로 생겼다, 성장, 확장되었다, 축소, 자, 줄어들었다, 변화, 성장도 축소도 아닌 그냥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멸, 없어진 말. 이 5가지가 이제 역사성과 관련된다. 역사성 5가지는 알아둘 것. 자, 새로 생긴 말, 신생이죠. 예를 들어서 누리꾼 뭐 이런 게 새로 생겼죠. 인터넷 시대에 뭐 댓글 등등 새로 생긴 말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성장,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코가 흐른다도 코야. 그래서 콧물의 뜻도 있어. 머리도 마찬가지지. 머리카락의 뜻이 있어. 머리 깎고 왔다를 헤드컷으로 번역하면 이 미용실이 단두대로 변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헤드컷이라고 번역 안 하잖아. 머리 깎고 왔다를 헤어컷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둔해도 되지만 머리카락의 의미가 있고, 코가 흐른다 이런다고 거기에 콧물의 뜻도 있는 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성장, 확대된 말이 있고, 축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놈하고 계집이야. 지금은 이제 비속어죠. 자, 축소된 말의 대표로는 놈. 이거 보통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놈 저놈 하면 이자가 할 때 놈자자를 써서 비하의 뜻이 있다고 낮잡아 이러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조선시대 때 계집, 이거는 아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 2002년도 수능에 나왔던 강촌의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든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당시는 계집이라고 해도 기분이 안 나빴어. 근데 지금은 이제 계집애야 이렇게 계집애 같이 이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비하의 뜻까지 포함이 되면서 축소된 거야. 그 의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그 밑에 있네. 어리다가, 자, 어린 백성이 니르고족을 빼이셔도 이런 구절의 어리다는 어리석다 뜻이었어. 세종대왕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 녀석이 했을 때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럴 때 나이가 어리다. 즉 이 변화는 성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닌 그냥 변화야. 어여쁘다도 마찬가지고. 자, 변화를 이동이라고도 한다. 의미가 이동한 거야. 성장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축소 쪽으로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성장도 아닌 축소도 아닌 이동이라고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소멸. 자, 소멸의 사례로는 온이 있어요. 온은 100이야 100. 지금은 안 쓰죠. 100가지 이러면 되죠. 온가지라고 안 해. 지문은 1000이다. 1000.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시야.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가네. 서정주의 동천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짜리 시인데 아주 명시야 그것은. 근데 이제 사멸한 말이지만 가람이 강이고 뇌가 산이고 이 현대시에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맛을 주기는 줘. 자, 근데 이제 소멸했어도 흔적은 남아요. 이렇게 온통 온갖 하루아침에 소멸이 된 것은 물론 아니겠지. 그런데 여기서 100은 온전수야. 온전수. 어린아이들이 대화할 때 아빠 언제 와? 그러면 백날 걸려 백날 이러면서 이제 100이라는 수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 100이라는 숫자가. 온통 온갖 모든 걸 다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 온이나 즈문이나 가람이나 뇌는 소멸된 말이다.
그래서 역사성에서 이 5가지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자의성. 그 자의적인 성질 때문에 약속이 필요해서 사회성으로 가는 것이고 또 자의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 역사성에서 5가지 정도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들이다. 자, 다음 장에 관련 기출 검색 가봅니다. 거기 2014 학년도 사관학교 B형 거입니다. B형 거. 거기 A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B형 거야.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초과정이 출제가 됐죠. 바다를 바다라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한다든지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를 바다라 부른다. 이게 약속이야. 약속.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를 개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바꾼다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렵다. 요 관련 내용은 이제 2000년 수능에 아주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어. 자, 그래서 1번 답을 3번으로 하자. 언어의 사회성이다. 자, 규칙성.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의미. 분절성.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분절시킨다. 나누어서. 무지개 색깔은 연속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절한다고. 아기는 연속적으로 울어. 자, 의성은 으앙 울어. 근데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한다고. 연속되는 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해서 표현하는 게 분절성이에요. 분절해서 표현하는 게 분절성이다. 분절. 자, 나눈다 이런 뜻이야. 분절한다. 분절성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앞에 11쪽에다 넣어놨어요. 언어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자연의 세계는 연속되어 있어 불연속적으로 쪼개어서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 연속되어 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분절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지. 자, 이것도 분절성. 연속적인 울음소리를 분절해서 표현한다. 자, 거기 무지개 색깔 표현으로 사례를 하나 알아두고 분절성의 사례. 자, 2번째 사례로 이렇게 적어도. 자, 선생님 얼굴 봐. 연속되어 있어. 그 얼굴을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이마, 이렇게 뭐 뺨, 이렇게 턱 분절한다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마, 뺨, 턱 분절되죠? 자, 오늘은 2015년, 예를 들어서 2015년 11월 11일이다. 저녁 11시 59분. 자, 50초 내에 연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거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 11월 12일 새벽 0시. 이때 깨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수능을 위해서 일찍 자야 돼. 0시 0분 5초. 연속적으로 흐르잖아.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분절해서 딱 나누어 가지고 11월 11일과 11월 12일을 분절해서 인식한다. 자, 언어의 분절성 관련 사례야. 분절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12쪽의 1번 문제 답 3번 언어의 사회성이죠.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다. 자, 새로 생긴 말, 성장 확대가 이루어진 말, 축소. 그리고 변화. 변화에다가는 이동이라고 딱 적어줘야 돼. 이동이야, 이동. 성장도 축소도 아닌 그냥 이동. 그 다음에 소멸, 사멸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언어의 창조성. 여러분들이 일기를 적는다면 자, 우리는 매일매일 창조적인 언어의 창조성. 문장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언어의 창조성이야. 자, 여기는 아주 기초라서 여러분들이 12쪽부터 13쪽, 14쪽, 15쪽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15쪽으로 가서 어휘상의 특징 중에 한국어는 3번 선택지 감각어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색채어도 발달하죠. 색채어. 감각어가 발달하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감각어가 발달하였고 시각적 이미지에 색채어가 나오면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요게 1506 2015년 6월 평가원 AB 공통으로 41번 문제 현대시에서 나왔어요. 자, 감각어가 발달하였다. 특히 색채어 표현, 이게 선명한 이미지로 간다. 그 다음 상징어를 별표치자. 상징어란 의성어, 의태어를 이야기한다. 아장아장, 엉금엉금, 멍멍탕탕이야. 상징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상징을 답변해서는 안 돼. 자,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으로 가는 게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자, 밑에 문장상의 특징, 국어의 특질 중에 의문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문장상의 특징 등등이 있는데 조사와 의미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가 발달되어 있다. 여러분들 조사를 알아야겠죠? 의미를 알아야겠죠? 형식 형태소의 개념을 알아야겠지. 문법에서 이제 딱 알아둬야 할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설명이 자연스럽게 와 닿는다. 다음 주어, 서술어 사이에 목적어나 보어가 옵니다. 일반적인 문장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야. 따라서 서술어는 문장의 맨 끝에 오는데 서술어가 가장 중요해. 밑줄, 즉 중요한 부분을 맨 끝에 진술한다. 한국어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태도 문제, 정서 문제로 확장이 되는 거야. 문학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 첫 시간에 언어의 특성에서 배울 만한 건 요거야. 자의성과 사회성과 역사성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자, 바로 실전 훈련 문제로 들어가도 될 것인데 거기 18쪽, 19쪽의 실전 훈련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5번, 6번, 7번 문제 19쪽에 5번, 6번, 7번은 별표를 쳐두도록 합니다. 5번, 6번, 7번 문제. 요거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하지요. 자, 1, 2, 3번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언어의 특성, 특히 또 국어의 특성, 그리고 국어의 역사성 관련되는 것을 한번 좀 공부해 보자. 자, 16쪽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도 변합니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 자, 의미 변화의 원인, 언어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어 화제가 언어 변화의 원인이네. 언어의 역사성 관련이죠. 언어의 역사성. 이 문단 가자. 언어적 원인 밑줄 긋고 1문단은 이제 화제를 제시한 거야. 언어의 의미 변화의 원인 네 종류가 있어. 네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나눴습니다. 그리고 2문단에서 언어적인 원인, 3문단에서 역사적인 원인, 4문단에서 사회적인 원인, 5문단 끝으로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이제 6문단에서 다시 요약 정리 강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보 전달의 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앞장으로 가 보면 13쪽에 참고자료 2, 참고자료 2. 언어의 의미 변화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기초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시 와서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말소리나 낱말의 형태 또는 통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그 뜻이 바뀌는 것을 이른다. 통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문장. 자, 통사로는 문장론이야. 이렇게 알아도 시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오면 문장구조의 반복이야. 자, 통사라는 것은 문장이다. 문장. 통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그 뜻이 바뀌는 것을 이른다. 통사란 문장이야. 통사로는 문장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 한 예를 들면, 자, 언어적인 현상이니까 뒷받침 사례가 많이 나오죠. 코가 흐른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생략에 의한 언어적 의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코가 흐른다에서 코는 콧물에서 물이 생략된 것입니다. 코가 흐른다 그러면 실제 코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콧물이 흐른다. 자, 머리를 잘랐다. 이게 헤드컷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머리카락.
자, 여러분들 봐봐. 이게 손에서 뻗어나온 건 손가락이야. 발에서 뻗어나온 건 발가락이라고 해. 그 다음 머리에서 뻗어나오는 게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이 된 거지. 나름대로 논리성이 있어. 한국어에. 이 헤드와 웨이스트와 레그 관련성 전혀 없잖아. 영어의 어휘는. 자, 머리에서 머리카락. 자, 허리, 다리, 머리, 리리리자로 끝나는 어떤 논리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인체기관이다. 한국어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공통점이 있죠. 자, 머리를 깎고 왔다. 헤드컷이 아니라 헤어컷이라는 거. 3문단 가겠습니다.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외부 세계는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명칭이 변하지 않아서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과학, 기술, 제도, 풍속 등의 변화가 명칭의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사물의 변화만 빚어놓음으로써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예를 들면 배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지금 배라고 하면 옛날에 거룻배, 돛담배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발동선, 전기선, 핵 잠수함도 배죠. 핵 잠수함에 이르는 모든 선박을 다 가리키게 되었죠. 자, 외부 세계는 달라졌어. 배의 형태가 자, 거룻배, 돛담배, 발동선, 전기선, 핵 잠수함, 뭐 유람선 등등 전부 다 배야. 그냥 의미 변화가 생긴 것이다. 4문단 갑니다. 사회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의미 변화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를 이룬 계층이 바뀜으로써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어휘가 적용되는 사회적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왕은 왕정의 최고 책임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 말의 사회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하여 쓰게 되면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97 수능에도 나왔던 건데 코가 흐른다도 확장이죠. 코에 콧물의 뜻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암산왕, 광산왕과 같이 제1인자를 뜻합니다. 또는 왕거미, 왕방울, 크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방울이 방울의 왕이 아닙니다. 왕거미가 거미의 왕이 아니야. 그냥 왕뚜껑도 마찬가지. 크다는 뜻이 있어 분명히. 자, 그래서 왕이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 여기에 들어가. 여기 성장 확대에. 코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야. 확장이 되는 거야. 이와는 달리 사회구조가 바뀌어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도 있다. 이는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와 표리, 겉과 속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낱말의 의미 변화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 끝으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의미가 변하는 것도 있다. 여기는 어떤 사실에 대한 심리적인 호감에 의한 것과 금기에 의한 것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많은 관심이나 호감을 가질 때 자연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것을 입에 올리게 됩니다. 이는 한때 나일론이 인기가 있었을 때 나일론 참외, 나일론 박수와 같이 나일론이란 말이 사방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는 한마디로 재명명에 의한 의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피하고 다른 말로 대용함으로써 의미가 바뀌는 경우. 또 하나, 불쾌한 것을 직접 지시하기를 꺼려서 완곡하다. 자,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의미 변화가 빚어지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려고 돌려 표현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그 뜻이 바뀌는 경우 등등이 자, 이에 해당한다.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는 오른쪽에 3번 문제에 있어요.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 두려움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래서 1번을 보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연두를 자, 천연두 세모꼴을 쳐. 아주 두렵죠. 천연두를 마마라고 한다. 자, 마마는 뭐 상간마마, 중전마마, 극존칭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직접 피한 다음에 다른 말로. 마마 손님, 또 손님으로 더 높일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의학 연구가 그 유럽에서도 흑사병이라든가 스페인 독감 이런 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5천만 명이 죽고 이래. 병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이해를 해야 돼. 그 마마손님도 마찬가지. 자, 육문단으로 갑니다. 이상 우리는 우리말의 의미 변화를 그 원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말이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습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의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뭐 제시문이 길어가지고 언어 제시문 자체가 나오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날도 나와. 어떻게 나와? 3문단에 3번 문제에 해당되는 5문단만 보기로 주는 거야. 그냥 5문단만 보기로 딱 잘라내서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3번 문제만 독립적으로 최근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 자, 1번 다음은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올라온 국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잘못된 답변. 첫 번째 질문, 국어의 의미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한가요? 육문단에 근거해서 그렇죠. 좀 더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 국어의 의미가 변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문단에 언어적인 것, 역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등이 있죠.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3번 질문, 옛날에는 없던 컴퓨터, 인터넷 등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자, 어떤 원인에 해당되나요? 이건 새로 생긴 말이죠. 신생이야. 새로 생긴 말이야. 새로 생긴 말. 이것은 사회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가 틀렸습니다. 역사적 원인 X. 컴퓨터, 인터넷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자, 컴퓨터라는 사물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 인식하기 시작했고 사회가 변한 거야.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긴 거죠. 인터넷 환경도 마찬가지. 자, 사회적 원인. 사회 변화가 먼저야, 언어 변화가 먼저야?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선 알아두면 좋겠다. 항상 알아둘 게 사회 변화가 먼저야.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가 생기는 거야. 언어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요게 맞아. 99% 맞다. 자, 이렇게 적어도.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라는 언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주 5일 근무 현상이 있었어. 사회 변화가 먼저야. 그러니까 이제 주 5일 근무제라는 언어가 생긴 거지. 버스 전용 차로제. 자, 버스 전용 차선. 사회가 먼저 변한 거지.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을 끌어다 쓰니까 언어 변화가 뒤따르는 거야. 사회 변화가 먼저다. 그리고 언어 변화가 뒤따른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사회 변화가 먼저야. 단 1%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제시문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바른말 고운말 운동을 전개해. 언어 변화를 먼저 시도한다고. 요관 사람들한테 벌금을 먹이거나, 자, 프랑스에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많이 쓰고 고유한 프랑스어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외래어를 쓸 때마다 벌금을 먹이게 했어. 외래어 못 쓰게. 프랑스말, 바른말 고운말 운동을 펼쳐. 말끝마다 욕을 하고 막 언어가 너무 거칠어졌다. 이러면 이제 언어 변화를 먼저 시도를 하는 거야. 절대 욕을 못 쓰게. 그래서 프랑스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이거를 먼저 시도했더니 좋은 사회,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사회로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경우가 1%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있어. 이 이외의 것은 무조건 사회 변화가 먼저야.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언어 변화가 뒤를 따른다. 자, 컴퓨터나 인터넷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컴퓨터가 먼저 생기고 나서 그거를 지칭하는 언어가 들어간 거지. 사회 변화가 먼저다 알아두고 예외적인 거가 저 1%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적어도 바른말 고운말 운동을 펼치자. 99%는 사회 변화가 먼저다. 4번 아침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침이란 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한 질문이죠. 아침 먹었냐? 아침을 어떻게 먹어? 아침을 먹는다에서의 아침은 아침밥에 밥이 생략되어 아침만으로 아침밥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의미가 변한 사례입니다. 코하고 콧물의 관계처럼 아침밥을 먹다죠. 생략에 의한 언어적 의미 변화가 4번. 5번 재치 박사라고 할 때 박사는 그 단어가 지닌 원래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의미 변화에 해당되나요? 보통 박사님 이러면 권위자를 뜻해. 권위자. 예, 이것은 적용되는 사회적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재치 박사. 의미가 확장되었죠. 사회적인 것이 원인이 된 의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3번 선택지로 연결해. 3번 선택지. 사회적 원인. 새로 생겼거나 의미가 확장되었거나 5번 확장된 거죠. 자, 1번 답을 3으로 하겠습니다. 2번 윗글의 중심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물었는데 1. 언어는 연속된 외부 세계를 분절해서 인식한다. 이번에 1번은 언어의 분절성이야. 설명 4가지로 해줬어. 무지개의 색깔은 연속적인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절한다. 으앙 울었을 때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해서. 그 다음에 이마와 뺨과 턱. 자, 얼굴도 이렇게 분절할 수 있고 11월 11일과 11월 12일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분절한다. 2번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창조성인데 용 본 적 있어? 용? 봉황새 본 적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의 산물이죠. 3. 언어는 구체적인 사물을 추상화 과정을 거쳐 만든 개념 단위로 운용된다. 자, 추상화는 인간의 능력이야. 가장 뛰어난 능력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세퍼트, 불독,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다 다르잖아. 근데 그거를 개 이렇게 추상화한 거야. 개라고 부를 때 이미. 그런데 이제 진돗개에서 뭐 개, 어떤 충성심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충 이렇게 더 추상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 우리가 무궁화라고 했을 때, 국화라고 했을 때 그것도 추상화된 거야. 무궁화는 색깔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 국화도 마찬가지야. 다양해 국화가. 근데 이제 공통 속성을 뽑아갖고 국화라고 했을 때 그 국화도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상오절이다, 절개지조다 이러면서 또 추상화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언어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도 있다. 어제 나는 산에 갔었다. 어제 나는 등산을 했다. 자,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누가 책을 안 가져왔니? 물어보니까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자, 공간의 범위도 공간의 제한도 뛰어넘어. 집에 두고 그냥 왔습니다. 집. 따라서 언어의 전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언어의 전위성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2000년도에 나왔으니까 알아도 언어의 전위야, 전위. 전위성은 꼭 지금 여기가 아니어도 언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2000년도 수능 문제야. 전위성.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책은 안방에 있어. 이러면 안방이라고 언어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뿐 아니라 과거나 미래, 또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의 상황, 이것도 다 전달할 수 있는 게 언어의 전위성이다. 5번 언어에서 음성과 의미의 결합 관계는 사회적 약속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군요. 사회적 약속은 사회성,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역사성. 즉 역사성이란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군요.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음성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과 의미의 결합 관계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요것도 관련성이 있는 거지. 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언중들이 바꿀 수가 있어. 그것도 약속을 통해서. 역시 약속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이것도 약속이야. 약속을 통해서. 즉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사회성을 통해서 역사성도 생긴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개념. 2번 답을 O로 하자. 따라서 역사성은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인데 이렇게 변화 가능한 건 자의성의 특질 때문이야. 자의성이라는 특질 때문이니까 자의성에서 사회성, 자의성에서 역사성으로 오고 역사성은 개인이 마음대로 못 바꾸지만 약속을 하면 바꿀 수 있다. 약속의 문제는 사회성인데 사회성을 토대로 또 역사성이 생길 수 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번 답은 O, 3번은 아까 1번으로 풀었다. 2번 지방 출신인 친구는 싸움이라는 발음이 되지 않아 늘 사옴이라고 발음한다. 이건 방언이죠. 방언. 3번 푸른색과 초록색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이래도 산의 색깔, 하늘 색깔, 바다 색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4번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나도 모르게 거시기라는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자, 방언과의 관련성이야. 2번, 4번. 사움. 지방 출신이라서 그 지방 쪽에서 싸움 이게 발음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채팅을 할 때 또래끼리의 유대감을 위해 반가워요, 반가 또는 질팅과 같은 말들을 사용한다. 이건 통신 언어입니다. 자, 친밀감을 형성할 수도 있죠. 반가나 질팅. 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즐겁게 공부해라 뭐 이런 의미로 생선으로 구두 사주세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됐었는데 생선으로 구두 사주세요. 어머니께서 생선 장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보니까 생일 선물로 구두 사주세요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 어쨌거나 경제적 동기 때문에 긴 말을 아주 짧게 표현하는 게 최근의 특징인 것 같아. 아주 긴 말을 짧게 표현하는 것. 자, 3번까지는 아주 가볍게 풀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5번, 6번, 7번에 있고 21쪽에 가면 이제 의문의 변동. 여기서부터는 아주 정신을 차려야겠다. 칠판 지우고 계속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